주식회사 반도전자는 882번의 회사 코드이고 제조와 도소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전표 입력인 일반 전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이니까 재무에게 오셔서 일반 전표 입력 열어놓고 바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1월 15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월 15일 입력하시고 문제로 갈게요. 조금 화면 올려놓을게요. 자, 영업사원 직무교육에 대한 강사료 350만 원. 여러분 교육자 나와 있네요. 그리고 영업사원이고요. 그러면 우리 개정 과목은 결정이 끝나야 되죠. 교육훈련비. 자, 그래서 교육훈련비 350만 원 강사료로 지급했고 그리고 원천징수하였다. 자, 강사료는 원천징수세에 지방소득세 포함하여 우리 11만 5,500원을 차감하고요.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했다고 합니다. 자, 원천징수를 내가 했을 땐 예수금이죠. 그래서 예수금 처리하시고 나머지 차액은 보통예금 정리하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럼 들어가 보시죠. 자, 차변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차변에 교육 훈련비 800번대 코드를 선택하시고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고 350만 원 입력. 상대편 대변에 우리 원천징수세액 예수금 넣어주시고 금액은 얼마인가요? 11만 5,500원 넣어주시면 되네요. 자, 같은 변 대변에 우리 103번 보통예금 넣어주시고 우리 338만 4,500원으로 정리하시면 끝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매도 가능 증권, 이런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 자산이라고 줬네요. 네,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고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무엇하였다? 처분, 팔았다고 합니다. 대금은 현금으로 회수했고 그럼 일단 차변의 계정 과목 현금은 끝나져 있고요. 대변의 계정 과목은 매도 가능 증권이 일단은 들어와야 되겠네요. 자, 취득가액은 2,800만 원이고 전기 12월 31일자의 시가는 2,400. 그리고 처분한 금액은 얼마이다? 2,600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성이 있다고 얘기하네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느낌이 나야 되죠. 자, 매도 가능 증권은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한다. 자, 근데 그래서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은 12월 31일자 기말평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가법 적용한다고 했었고 또는 취득 원가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시장성이 있는 건 평가를 해야죠. 자, 이걸 줬다는 얘기는 우리 전년도에 평가를 했다는 얘기를 숙지하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2,800 주고 샀던 걸 우리 전기에 평가했던 부분. 근데 여러분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시가가 산 것보다 감소했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우리 장부에 누가 있을 것이다.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무엇이 있을 것이다. 손실이 있을 것이다. 얼마가 400만 원이 있겠죠, 여러분. 자, 우린 처분할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무엇해야 된다? 정리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상대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이요. 처분 손익은 취득원가 갖고 하는 거예요. 얘는 장부 금액이 아니에요. 다른 애들은 다 장부예요. 근데 얘만 유일하게 취득이에요. 자,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에 내가 얼마의 처분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무슨 부분의 차이만큼 내가 돈을 받은 거 그게 처분가액이겠죠. 그래서 처분가액에서 누구를 빼주시면 된다? 취득 원가를 빼시면 돼요. 취득 원가. 그럼 여러분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 가지고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 처분가액은 얼마이고 2,600이에요. 그쵸? 2,6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얼마에 샀다? 2,800 주고 샀었네요. 네, 2,800만 원 주고 샀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2,600에서 2,800을 빼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가 나오죠? 네, 마이너스 얼마? 200만 원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익이다, 손실이다? 결론은 손실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해 놓고 분계해서 손실이 나와야 회계 처리가 올바른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손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차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구의 계정이에요? 자본. 그러면 손실이니까 어느 변에 있을 것이다? 왜 차변에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차변에 있었던 계정 없애야 되니까 어느 변으로 보내자? 대변으로 보내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 그러면 입력하러 가볼게요.
자, 들어가셔서 우리는 가지고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을 없앱니다. 근데 여러분 장부에 보이는 금액은 2,800이 아니죠. 그죠? 평가한 금액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전기 12월 31일 현재 2,400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장부에 있을 거예요. 그럼 대변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매도. 자, 매도 치시면 계정 과목 두 개 뜨죠, 여러분. 하나는 123번, 하나는 178번. 이거 이론 수업할 때 알려드렸어요. 자, 우리 채무증권 가지고 있는데 12월 31일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면 무엇 하셔라? 유동대체해라. 근데 계정감이 바뀌는 게 아니라 코드의 위치가 바뀐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바꾼다라는 표현은 다 틀린 답이에요. 자, 우린 178번 선택하셔야 되고요. 투자자산이었으니까. 그리고 전기에 평가했던 2,400을 상기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변 대변에 얘랑 같이 다녔던 애 누구요? 차변에 있었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없애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없애줍니다. 자,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이다? 400이다라는 결론을 냈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고 돈 받은 거 갈게요. 자, 우리 돈은 차변에 받았겠죠. 뭐로 받았다고 되어 있나요? 현금으로 회수했다. 얼마요? 2,600. 자, 그러면 우리는 101번 현금에 2,600을 정리하면 되죠. 그럼 여러분 상단에 딱 200만 원 차이 뜨는 거 보이죠? 자, 우린 분명히 손실 200 날 거라겠어요? 손실 200 났죠. 그래서 여러분 이론에 계산 문제를 내는데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에 대한 내용을 물었다. 그러면 분개를 하시는 게 아니라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만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나 손실은 미실현 보유인데 장기적인 평가라기 때문에 기타로 불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부에 2,600이 있지만 사실상 아니 지금 현재 장부에 2,400이 있지만 사실상 우리 누구도 같이 따라다닌 거예요. 손실 400이 같이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아 2,800 주고 샀는데 얘 시가가 떨어져서 손해봤구나.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지금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만큼이 이익이거나 손실인 거예요. 그 원리로 가는 거라서 지금 같은 변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을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2번과 같은 문제가 주로 내는 게 세무예요. 근데 우리 지금 처음 보죠. 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계속 안 보여지고 있어서 제가 난이도가 올라가면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면. 자, 세 번째 문제 6월 11일이네요. 여러분 저 일단 사고 쳤네요. 그쵸? 무슨 사고 쳤을까요? 전 점수 없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진 않으셨죠? 자, 1월 15일인데 이게 3월 24일이죠. 사고 제대로 쳤죠. 1월 15일에 넣었잖아요. 그쵸? 혹여라도 이렇게 넣으시면 우리는 여기 매도 가능 증권 요 자리 선택하면 전표 번호가 다 2번이죠. 그래서 여기 체크가 한꺼번에 돼요. 그러면 얘를 지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상단에 복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복사라는 데 가셔서 무엇 해라? 이동. 자, 어디로 이동하겠네요? 3월 24일. 됐어요? 자, 그래서 3월 24일로 이동시키시면 되겠죠. 전표 못 들어 다시 넣어 여러분. 똑같은 전표인데. 자, 우린 걱정이 되면 다시 3월 24일에 가서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조금 전에 입력했던 거 이동됐다고 나오죠. 요것 때문에 감점은 없어요, 여러분. 네, 감점은 없고요. 그래서 혹여라도 저 같은 실수를 했다라면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11일로 갈게요. 당사는 확정급여형 TV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한 퇴직연금에 대한 이자가 붙었대요. 얼마요? 15만 원.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로 무엇 되어 있다? 입금. 여러분 이자 붙은 거 못 뺐어요. 네, 그래서 원본 전입이에요. 원본 전입. 그래서 갖고 있는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 그러면 차변엔 퇴직연금의 계좌를 증가시켜 주시고 대변엔 우리 영업의 수익을 처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운용 수익 처리해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계정 과목 따로 없다는 얘기죠. 그럼 대변의 계정은 적정한 건 이자 수익밖에 못 써요. 그래서 우리 구분에 가셔서 차변 그리고 퇴직 연금 운용 자산을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금액은 15만 원 입력. 자, 상대편 대변에 가셔서 누구 넣어주셔라? 이자 수익을 넣어주셔라.
그럼 이자 수익 901번 선택하시고 마무리. 됐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손실이 났다.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차변이 아니라 대변에 쓰시고 차변에 쓰는 계정 과목은 정해줄 거예요. 아니면 만들라고 하거나 그것도 영업의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쓰는 계정에는 쓸만한 계정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만들어주든지 우리한테 만들라고 하든지 뭔가 줄 겁니다. 7월 9일로 넘어갑니다. 자, 일자는 7월 9일로 가주시고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 중앙의 주식을 주당 13,000원으로 우리 몇 주를 1,000주를 매입했고 그럼 13,000원 곱하기 1,000주 하시면 얼마인가요? 요거 계산하시면 우리는 1,300만 원어치 샀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네, 1,300만 원어치 주식. 그리고 단기 투자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결론이 났고 자, 이 매입 과정에서 카오증권에 얼마? 8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자, 이건 뭐로 정리하시면 된다? 영업의 비용으로 가셔라. 그냥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란 얘기죠. 자, 주식 매입과 관련된 모든 대금은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1,308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나갔다. 이 얘기네요. 정리 끝났죠? 네, 그러면 입력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구분란에 가셔서 우리는 차변부터 넣을게요. 여러분 차변에 누굴 넣어주시고 단기 매매증권을 넣어주시고 금액은 1,300. 자 그리고 같은 변 차변에 우리는 수수료 비용을 넣어주시고 반드시 900번대 있는 수수료 비용. 자 그리고 그 금액은 얼마이다? 8만 원이다. 자 상대편 대변엔 통장에서 나갔고 보통 예금 103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하실 거 없죠, 여러분? 네, 단기매매 증권은 모든급수에 참 많이 내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모든급수에. 자, 5번째 문제, 12월 15일입니다. 그러면 날짜 바꿔주시고 정기의 제품을 수출한 수출거래처 스타사의 외화 외상 매출금 10만 불이 전액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그럼 차변의 보통예금은 결정이 됐고요. 거래처는 스타라는 데이고 자 정기말 적용 환율은 1,200원. 왜냐면 이런 외화는 평가를 한다 안 한다? 하잖아요. 그럼 전기에 이 외화 외상 매출금 10만 불에 평가를 했겠죠. 그래서 내가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10만 불 곱하기 1,200원인 게 들어있겠죠. 그러면 1억 2천인가요? 네, 1억 2천이 장부에 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외화자산과 부채는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회수 시 환율은 1,100원이래요. 그럼 손해보겠네요. 그쵸? 자, 그럼 회수 시 환율은 10만 불 곱하기 1,100원 하시면 우리는 1억 1천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단 외화 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반영되어 있대요. 계정 과목은 뭐로 쓴다?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라. 그럼 지금 장부에 1억 2천이었던 게 돈을 받을 때 1억 1천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환율의 차이 얼마? 1,000만 원이 나죠, 여러분. 그런데 이익이다, 손실이다? 누가 봐도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외환, 차손 얼마가 발생할 것이다. 1,000만 원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그래서 수출하는 회사, 수입하는 회사는 환율에 되게 민감해요. 이거로 인해서요. 회사의 이익적인 부분의 수익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러면 대변부터 넣을게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 자, 그리고 한영키 눌러주시고 S만 눌러서 엔터 치시면 스타가 뜨겠죠. 자, 그리고 금액은 1억 2천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상대편 차변 넣어주시고요. 우리 보통 예금 103번 넣어주시고 금액은 얼마? 1억 1천 들어왔죠. 자, 그리고 같은 변 차변에 우리 누구 넣어주시면 된다. 저처럼 한영키 눌러진 상태이시면 한글로 바꿔주시고 외환차손이죠, 여러분. 차손 1,000만 원 정리하시면 끝나는 부분. 자, 여러분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요. 특이한 문제가 있었나요? 특이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처분. 그리고 제가 불안한 건 뭐냐면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 있으면 매도 가능 증권 기말평가 문제 당연히 내겠죠? 당연히 냅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우리 처분과 기말평가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퇴직연금이 있죠. 네, 퇴직연금 이자 받는 부분 줬어요. 그럼 그다음에 뭐 하나 더 가져가시냐면 지금 저랑 문제를 풀면서 안 보이는 게 뭐냐면 종업원이 그만두면 퇴직금 줘야 되지 않아요? 퇴직금 문제가 안 보이네요. 퇴직금 문제 나올 소지가 많습니다. 전산회계 1급 2020년도 1월 달, 2월 달 합격률이 20%예요. 네, 간신히 20%예요. 근데 왜 20%냐면 세무 2급에 냈던 문제를 1급으로 다 끌어내렸어요. 근데 거기에 퇴직금 주는데 연금 가입한 것까지 줬어요. 원래 그게 세무에만 냈던 문제거든요. 그거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면 책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네,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퇴직연금과 관련돼서 우리 불입하는 건 지금 다 많이 봤어요. DC, DB 불입하는 거. 그리고 이자도 한번 봤어요. 근데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종업원이 그만두면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차변에 누굴 쓸 거냐는 거죠.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갖고 있으면 충당부채를 먼저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없으면 퇴직급여를 쓰는 거고 그 부분까지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2020년도 세무 2급에 안 보여지고 있어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는 다 끝났으니까 창은 다 닫아주시고 우리 이제 매입 매출 전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는 지금 7월 1일부터 시작이네요. 그러면 메뉴 열어주시고 7월 1일 입력하시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금 영수증 증빙이 붙어 있는 상태이고요. 7월 1일. 자,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주식회사 전자상회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용을 발급받았다. 단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컴퓨터는 비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게끔 지출 증빙으로도 받아왔어요. 뭐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440만 원을 주고 나는 뭘 샀다? 컴퓨터를 샀다. 그럼 유형에 가셔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니까 우리 현과 번호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60일 현과죠. 품목은 뭐라고 쓰시고 비품이라고 쓰셔도 되고 컴퓨터라고 쓰셔도 되고 자 현과 과가 건별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넣자. 그럼 부가세 포함금액은 440만 원이죠. 그래서 440 넣어주시면 400에 40으로 구분이 되죠 여러분. 자 거래처는 어디서 사가지고 왔어요? 전자상해. 그러면 전자상해에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전자상해가 주식회사가 앞에 붙어 있죠. 네. 그러면 선택하시고 그리고 분계는 현금으로 구입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1번 현금 쓰셔도 되겠죠. 혼합으로 최대를 넣으셔도 되고 그럼 출금전표 들어오고 부가세 대급금 40만 원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원재료 계정을 뭐로 고쳐주시면 돼요? 우리 비품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12번 비품으로 변경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두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네, 이것도 또 증빙이 붙어 있는 문제. 7월 21일입니다. 주식회사 서울지게차로부터 공장에 사용할 지게차. 여러분, 이 지게차 같은 거 발이 달려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차량과 운반구라고 하잖아요. 네, 지게차가 운반구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아예 친절하게 차량 운반구라고 써줬고 자,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외상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것. 다 주고 싶었나 봐요. 여러분 외상대금은 당연히 미지급금 처리해야 되죠. 유형자산 샀으니까. 그래서 유형자산이니까 대변에 미지급금, 차변에 차량 운반구. 그럼 지게차는 공제받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죠? 운반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공제받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자 날짜만 정확하게 7월 21일로 변경해 주시고 우린 공제 가능한 거니까 유형은 50일 과세. 품목은 지게차라고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공급 가액은 얼마 주고 샀다? 3,500에 350이죠. 네, 3,500만 원에 350이 나오게끔. 거래처는 누구한테 샀어요, 여러분? 우리 회사가 반도죠. 그리고 공급자가 누구이다? 우리 지금 서울지게차죠. 네, 서울지게차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전자로 받아왔으니까 여 선택합니다.
그 분계는 뭐로 가자? 혼합을 쓸 수밖에 없죠. 자, 원재료 계정 과목은 뭐로 바꿔주시고 차량 운반구 208번으로 바꿔주시고 상대편 대변엔 우리 돈은 아직 못 줬으니까 미지급금 253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건 아마 제가 출판사에 얘기를 해서 이거 고쳐주세요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이 7월 21일 증빙이 잘못 붙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했나 보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사오는 입장이죠. 그러면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 증빙은 공급받는 자 보관용일까요? 공급자 보관용일까요? 공급받는 자 보관용이어야 되죠. 근데 공급자 보관용이라고 써 있고 공급자가 누가 있고 지금 서울지게차고 뭐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증빙이 붙을 수는 없어요, 사실. 아무래도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여기를 안 봤더라고요. 근데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공급자 보관용, 공급받는 자 보관용. 그래서 이 부분이 오류가 좀 있었던 문제입니다.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8월 9일입니다. 일자 바꿔주세요. 네, 일자는 8월 9일로 변경해 주시고 자, 미국의 벤토사로부터 수입한 상품과 관련하여 부산세관으로부터 과세표준 3천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자,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자, 관련 부가가치세는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단, 재고자산 회계 처리는 생략할 것. 됐을까요? 그러면 우린 부가세만 정리해달라 이 얘기죠. 왜냐하면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게 되면 물품의 가격이 수입 세금 계산서에 기재되는 금액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생략하라라고 얘기했네요. 그럼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높아심이 하나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입 세금 계산서도 공제 못 받을 수 있어요. 네, 공제 못 받는 요건이면 불공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불공 처리하는 게.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상품 사왔기 때문에 공제받는 거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불공제 사유가 있으면 54 불공 넣어라. 자, 우리 공제가 되니까 55 수입. 자, 품목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냥 상품이라고 넣겠습니다. 자, 지금 세관장한테 받은 세금 계산서는 3천만 원짜리. 자, 부가세는 당연히 300이 나오겠죠. 거래처는 누구 써주시면 될까요? 부산세관 써야 되죠, 여러분? 네, 우리가 물건을 산 데는 벤토사지만 우리 세금 계산서는 세관한테 받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부산 세관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전자니까 여 넣어주시고요.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된다? 혼합 쓰셔야 되겠네요. 네, 혼합. 자, 그럼 혼합 쓰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차변에 누가 나올 것이고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만 들어오겠죠. 물품 대금은 분계 안 할 거니까요. 상대편 계정 대변 가시고 우리는 보통 예금 103번 넣어주시고 정리하시면 끝나는 문제.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 문제에 조금 더 변형이 된다. 그럼 뭐가 같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왜 부대 비용이 같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부대 비용이 같이 나오면 부대 비용 꼭 취득원가. 그러면 지금 상품 사왔다고 했으니까 상품 계정을 넣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9월 30일로 일자를 변경하시고 경영지원팀 직원들이 야근 식사를 하고요. 다음과 같이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 자, 여러분 야근 식사는 회사에서 복리적으로 밥을 사줬겠죠. 그쵸? 야근하니까. 그래서 복리 후생비가 되고요. 경영지원팀이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코드를 쓰면 되겠네요. 자, 이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개정 과목 정리는 끝났는데 누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락해서 나는 이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려고 한다. 그렇죠. 예정신고 누락분은 무엇 하셔라? 확정신고에 반영해서 해라. 그게 원칙이니까. 자, 반드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이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입력과 설정을 해달라. 그리고 외상대금은 무엇으로? 당연히 복리후생비니까 미지급금 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지급금 처리해달라라고 얘기했네요. 여러분 이거 뭐 내는 문제냐면 우리 왜 예정신고 누락분 전표 입력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예정에 반영하는 거 했던 거 기억해요? 기억 안 날까요? 우리 부가세 수업할 때 한번 했었는데 근데 그거를 지금 분계 문제로 낸 거예요.
저랑 수업할 때는 그거 가산세 문제 계산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넣어달라는 부분. 그럼 유형에 가셔서 우리 매입세 공제 받는데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50일 과세 품목은 야근 식사라고 칠게요.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이다? 우리 여기 금액 나온 거 보시면 되죠? 100만 원에 10만 원. 그럼 100만 원 넣으시면 10만 원 자동 나올 거고요. 자, 우리 누구한테 받았냐면 남해식당에서 받아온 세금 계산서. 자, 그리고 전자이다, 종이다, 종이. 그러면 전자 자리는 공란으로 가시는 거고, 그리고 분계는 뭐로 가시면 된다? 혼합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혼합으로 넣어주시고요. 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원재료가 나오는데 원재료를 뭐로 고쳐주시고, 복리후생비, 경영지원이니까 811번에 있는 복리후생비. 자, 그리고 대변 선택해 주시고 미지급금 253번 넣어주시고 끝내면 됩니다. 자, 그럼 분계와 입력까지는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요구사항이 하나가 더 있죠. 예정신고 누락분을 부가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들어가끔 해달라. 그러면 해당된 데이터를 선택을 하든 라인을 일단 둬야 돼요. 이거 선택 여부는 괜찮아요. 근데 불안하면 그냥 선택하시고, 자, 그래서 해당 자료를 일단 선택하시고, 상단에 무슨 버튼, 간편 집계라고 해서 F11번 나오죠. 간편 집계표. 자, 여기 역삼각형 쪽을 눌러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예정 누락분이라는 게 있죠. 예정 누락분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확정신고 개시일. 그러면 우리 7월, 8월, 9월은 예정. 그리고 10월, 11월, 12월은 확정이죠. 그럼 우리는 조기환급 뭐 이런 얘기 없으니까 2021년도 몇 월을 넣으시면 될까요? 우리 10월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무슨 키 확인. 자, 요거 끝나면 매입이라는 거 옆에 보라색으로 무슨 글씨 들어온다? 누락. 자, 여기까지 들어와야 부가세 신고세 자동 반영이 돼요. 지금 요거 해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것까지 해야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온 문제이고요. 자, 12월 16일 5번 문제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부가세 신고서 조회는 안 할게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조회 한번 해보시고. 자, 일자 변경해 주시면 되시고. 자, 최종 소비자인 김전산 씨에게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무엇하였다? 판매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제품을 매출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대금 66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당일 어디로 받았다?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됐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일반적인 소비자한테 세금 계산서 발급 없이 물건 파는 거 문제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네요. 그럼 유형은 몇 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14번 건별. 자, 그럼 14번 건별 넣어주시고 품목은 제품 팔았다고 했으니까 제품. 자,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 66만 원을 넣어주시면 60만 원에 6만 원으로 구분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김전산 씨 이름 넣어줍니다. 특별한 얘기 없으면 거래처 내용처럼 보여지면 다 넣자. 자, 그리고 우리는 어느 부분에 가셔서 분계 부분에 가셔서 우리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죠,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혼합 쓰셔야 되겠네요. 그럼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제품 매출이 자동으로 들어오겠죠. 우린 차변에 103번 죄송해요. 보통 예금 우리 66만 원 정리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88의 기출에 전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리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아까 다 말씀드렸고 메인 매출 전표에서 특징이 있다라면 예정신고 누락분 냈네 라는 거. 처음은 아니에요. 네, 예정신고 누락분 기존부터 냈던 문제이고요. 근데 조금 오랜만에 낸 것 같아요. 제가 일단 2년 만에 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정신고 누락분 주시면 반드시 무엇 하셔라? 간편집계에 예정 누락분을 꼭 선택해서 마무리를 해 주셔라.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전표 입력까지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 볼게요.